2007년부터. 알뜰하시네. 자, 운동선수의 마음 훈련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 또는 감정, 기억들이 깃들여지거나 또 그러한 것들이 생겨나는 것, 그걸 우리는 마음이라고 일반적으로 사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마음 자체를 말 한마디로 이것이 마음이다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또 마음일 수도 없고, 그리고 도가도 비상도라고 하잖아요.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미 그것은 도가 아니다 라고 하듯이 마음을 몇 마디의 말로 정의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부를 할 때는 이 마음을 나름대로 어느 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마음은 아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그런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거나 또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게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마음은? 결국 옛날에는 우리의 마음이 가슴에 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아이고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마음이 가슴에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면 우리의 가슴에서 그렇게 느껴질 뿐이고, 마음은 우리 뇌에서 만들어냅니다. 뇌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고, 이 마음은 뇌라는 공장에서 생산한 상품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뇌에서 만들어내는 이 마음이라는 건 뇌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를 보면 뇌의 시냅스 연결이 어떻게 배열되고 조합되었는가, 그 우리는 신경회로라고 하고, 이 신경회로에 어떠한 화학물질들이 분비되어서 특정한 그러한 생각이나 감정, 기억 시스템을 만들었는가,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고 본다면, 마음은 결국은 시냅스 연결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마음은 화학물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마음은 신경회로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이 곧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생각과 마음은 결이 약간 달라요. 생각은 시냅스 연결에 의해서 또는 전기화학적 충동에 의해서 순간순간 올라오는 어떤 아이디어 수준으로 본다면, 이 생각에는 일관성이라는 게 결여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 생각이 계속 반복되거나 지속돼서 일관성을 가지게 된다면 그 생각이 곧 마음이 될 수 있고, 그럼 그 일관성을 가지는 과정에서 특정한 정서, 감정이 묻어 들어가겠죠.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한다. 그럼 이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감정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말을 반복하는가에서도 마음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서도 마음이 만들어진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은 CR적인 것일까? NCR적인 것일까? CR은 일상적 실제죠. NCR은 비일상적 실제. 분명히 마음은 NCR입니다. 비일상적 실제죠. 비물질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이건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에 대한 수업을 할 텐데, 이 마음이 NCR이면서 CR을 내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물질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CR의 그 물질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럼 우리 이 마음은 NCR적인 것인데, NCR적인 것이 믿음으로, 신념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 그건 현실적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럼 이 마음이라는 게 결국 아까 신경회로가 될 수도 있고 시냅스 연결이 될 수도 있고 화학물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화학물질과 이러한 신경회로가 어떻게 반복되고 충격적이고 정서적으로 뭔가에 의해서
굵게 만들어져 가지고 자동화되었는가? 그 자동화된 그 회를 우리는 전용 신경 회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포츠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우리 뇌에 뭐를 만드는 거냐면 전용 신경 회로를 만드는 과정들이에요. 그럼 이 전용 신경 회로를 만드는 과정을 일반 운동 트레이닝에서는 주로 상향식을 쓰죠. 체력과 신체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계속 반복을 해서 뇌에 전용 신경 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상향식이라고 한다면 주로 이제 이걸 하는데, 하향식은 뭐냐면 뇌의 착각의 기능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만들어서 그 믿음에 통제당하거든요. 뇌는 두개골 안에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을 직접 만나지 못하죠. 그러면 뇌는 바깥 세상을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오감을 통해서만 모든 자극과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표현할 때도 오감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향식으로 올라오는 신체 훈련이나 기술 훈련으로 통해서 뇌의 전용 신경회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상상을 하는데 오감적으로 선명하고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만약에 상상을 한다면 뇌는 그것을 현실적 경험으로 착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가진 별명이 착각의 챔피언이죠. 그럼 이미지 트레이닝은 이 뇌의 착각 기능을 활용해서 마음으로 상상한 것, 시각화시킨 것을 뇌에 뭐를 만든다? 전용 신경회로를 만드는데, 우리가 신체적 훈련을 통해서 만드는 전용 신경회로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 기술이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으로 만들 수 있는 전용 신경회로는 100% 완벽한 그 기술의 완성도를 만들어 낼 수 있거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 하는 훈련도 선수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하향식으로 전용 신경회로를 구축해서 하향식으로 효과를 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럼 오늘 이제 수업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은 바로 우리 뇌의 상상을 이용한 전용 신경회로를 구축하는 거예요. 이때 전용 신경회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그 감각과 그러한 감정, 그러한 어떤 시각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몰입을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 전용 신경회로에 묻어지는 그 화학물질의 어떤 강도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얼마나 몰입된 상태에서 실제처럼 오감적으로 하는가에 의해서 구축된 이 전용 신경회로는 실제 운동한 것에, 신체로 훈련한 것에 80에서 90%까지 효과를 본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중요한 건 집중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이미지 트레이닝, 심리적 간섭이 들어온 이미지 트레이닝, 쉽게 말하면 희미한 상태, 끊어지는 상태, 또는 그런 심상 훈련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정적 정서를 불러내는 이러한 이미지 트레이닝은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상태를 만듭니다. 보통 이제 선수들에게 자, 눈 감고 지금부터 전에 했던 걸 이미지 떠올려봐, 이렇게 한다면 그 중에서 몇몇이는 몰입해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때 잡념을 갖거나 간섭이 들어와가지고 전혀 이미지 트레이닝의 효과를 못 얻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의 가장 중요한 건 몰입이에요. 그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훈련 과정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고, 오늘은 이 심상에 실제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정말 증명되는 건지, 그런 사례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 사례를 살펴본 이후에 나중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코칭을 해야 되는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트레이닝은 뇌에 뭐를 만드는 과정이다? 전용 신경회로를 만드는 과정이다. 전용 신경회로만 만들기만 한다면 신체 훈련에 아까 몇 프로? 80에서 90% 가까운 효과를 얻는다.
우리는 간접 훈련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양궁 선수들이 우리나라 양궁은 세계 최강이죠. 남녀 구분 없이 세계 최강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체력이 외국 선수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 차이는 있어요. 장비적인 부분, 시스템적인 부분, 모든 또 코치의 어떤 능력 이런 거 다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멘탈입니다. 그럼 그 멘탈을 선수가 개인별로 자기가 알아서 멘탈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멘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구장에 가면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 시끄러운 수많은 관중이 모인 야구장에서 어떤 집중력 훈련을 한다든가 또 모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실제처럼 계속 한다든가 이번에 그 일본에서 했던 그 올림픽 그때는 기후가 일기예보에 코로나 시대에 어렵게 그래도 개최가 됐는데 일기예보에 일본으로 태풍이 온다는 것때 예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그 코칭 스태프는 그걸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태풍이 왔을 때까지도 미리 가상으로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럼 이 선수들에게 얼마나 심리적 안정감과 든든함을 줬겠어요. 자, 그 정도로 훈련을 하는데 심지어는 그 베이징 올림픽에 나갈 때는 해병대 캠프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고 번지 점프를 하고 공포 체험을 하고 이런 담력 훈련을 통해서 우리 뇌를 무디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술이나 어떤 수행에는 아주 민감성을 갖게 만들고 심리적인 안정감에 대해서는 무디게 만들어서 웬만한 어떤 자극에도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도 뭘 쓰느냐면 양궁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서 선수들이 실제 그 텐에 꽂힐 수 있는 거는 전용 신경회로를 계속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죠. 자, 이걸 옛날 지금 이제 러시아죠. 구소련에서 국가대표 선수급의 그런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룹을 총 3그룹으로 나눠요. A 그룹은 신체 훈련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A 그룹은 신체 훈련만 계속 시키고 B 그룹은 신체 훈련을 30%를 시키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70%를 시킨 거예요. 자, C 그룹은 반대로 신체 훈련을 70% 시키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30% 시킨 거예요. 어느 게 가장 좋은 효과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제일 운동 수행의 향상이 낮은 그룹이 A 그룹이었어요. 신체 훈련만 한 그 그룹이 가장 낮은 수행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그룹이 가장 높게 나온가 보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을 70%를 하고 신체 훈련을 30% 한 그 그룹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나요? 이미지 트레이닝이 실제 신체적인 훈련은 아니지만 신체 훈련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이미지 트레이닝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완벽한 기술을 상상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것을 계속 반복시켜 버리니까 실제 신체 훈련의 30%만 했는데도 100% 신체 훈련만 한 선수들보다 더 나은 성적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 효과가 이미 검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어린 유소년 스포츠나 또 학원, 또 학교 스포츠 팀 같은 경우에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체계적으로 시키는 곳이 많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전문 지식이 약하거나 아니면 훈련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이걸 좀 소홀히 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훈련장에서 할 수 있는 신체적인 훈련, 기술의 훈련은 한계가 있어요.
그 훈련하는 시간 이외에 내가 휴식 시간이라든지 토요일 날 쉬는 시간이라든지 저녁에 잠자기 전이라든지 모든 그 공백의 시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훈련을 하지 않을 때도 나의 뇌에는 계속 훈련과 관련된 전용 신경회로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안 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그 선수들에게 손해가 크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이 이렇게 검증이 됐다. 그런데 실제로 또 캐나다에서는 농구팀, 대학 농구팀을 대상으로 또 실험을 해봤어요. 여기서도 A그룹, B그룹, C그룹을 나눴는데 A그룹은 매일 30분씩 뭘 했냐면 자유투 연습을 시킨 거예요. A그룹은. 실제 신체 훈련으로. B그룹은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C그룹은 뭘 했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킨 거예요. 신체 훈련을 안 시키고. 그래서 이걸 20일 동안 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관찰을 해보니까 A그룹은 자유투 성공률이 24%가 향상됐어요. B그룹은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근데 C그룹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미지 트레이닝만 했거든. 23% 향상된 거예요. 자, 신체 훈련을 하지 않고 이미지 트레이닝만 했는데도 23%라는 것은 거의 신체 훈련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성경에는 그런 그 가르침이 있죠. 마음으로 업력을 품은 것도 간음한 것과 같다. 마음으로 업력을 품었다는 것은 우리 뇌에 뭐를 남긴다는 겁니까? 흔적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아주 자극적이고 감각을 자극하는 강한 어떤 정서적으로 들어왔다면 그것이 우리 뇌의 전형신경회로를 만들어버렸다면 이 전형신경회로는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신념체계와 세상 모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대전제에도 영향을 미치거든. 그 뿌리에는 어떻게 보면 전형신경회로, 뇌에 형성되어 있는 전형신경회로가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에서 이미지 트레이닝,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이제 내용을 안다면 코치는 체계적으로 운동선수들에게 이미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켜야 돼요. 그것이 기술 훈련이든 체력 훈련이든 멘탈을 강화하는 훈련이든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 목적에 맞는 이미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짜서 선수들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체크를 해서 그게 생활화돼야 돼요. 생활화돼야 돼요. 자, 우리 뇌는 낯설은 환경이나 처음 만나는 어떤 그런 환경에 놓이면 적절하게 뭘 하냐면 각성을 시켜요. 왜냐면 낯설은 곳에서는 내가 거기 적응하기 위한 내 능력을 발휘하려면 각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우리의 이 기전이 중요한 대회장에 가서 우리는 어떻게 선수들이 그러한 반응을 일으키는가 보면 이 중요한 대회장은 의미가 이미 부여되어 있고 인지적으로도 아주 크게 나를 각성시키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 환경 자체가 지금 인지적으로 들어올 때 낯설은 환경이고 처음 접하고 거기 어떤 또 경기 결과에 대한 어떤 중압감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생리적, 신체적, 과한 각성 상태를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내가 각성 상태가 너무 과하게 되면 주위의 폭이 좁혀지고 마음의 유연성이 떨어져 버리고 신체의 특정 부위가 긴장되거나 경직돼 버리면 완벽한 운동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렇다면 내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러한 중요한 대회에 가서도 나는 그 대회장이 낯설지 않다. 만약에 내가 한 달 뒤에 대회를 어느 장소에서 한다면 그 대회장에 실제 방문을 하거나
또 그 대회장의 어떤 모형을 가지고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게 되면 거기에 관중 소리, 거기에 조명, 거기에 어떤 뭐 현수막 모든 걸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해버리면 그 경기장 자체가 낯설지 않고 익숙해져 버리죠. 또 어떤 기술이나 어떤 수행 과정에 대해서도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반복을 많이 했다면 나는 그게 이미 뭐 자신이 생겨버리죠. 익숙해져 버렸죠. 이건 내가 그냥 생각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성 수준이 훨씬 떨어진다. 그래서 이 이미지 트레이닝은 단순히 수행 향상뿐만 아니고 우리가 멘탈을 강화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언제 해야 되는가?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운동선수들을 실제로 상담하고 코칭해 보면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엉터리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눈 감고 뭘 잠시 하다가 말고 이래 하는 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선수들은 많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 트레이닝은 언제 해야 되는가? 경기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은 평소 훈련할 때 또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생활화해야 돼요. 패턴화시켜야 돼요.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에 대한 루틴을. 예를 들어서 자, 성공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항상 경기장에서 내가 지금 중요한 대회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경기장에 가서는 나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좀 더 자신의 실력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거든요. 선수는 경기장에서 자기 실력 이상의 어떤 그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자신이 갈고 닦은 그 기량을 경기장에서 그대로 검증받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 훈련할 때 훈련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뭐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자, 오늘 내가 훈련장에서 오늘 훈련한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느 경기장에서 어떤 대회에 오늘 내가 참여했다. 그래서 실제 보이는 것은 훈련장이지만 내가 잠시 눈을 감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 경기장의 그 이미지, 경기장의 관중들의 함성 소리, 경기장에서 다른 선수들의 모습, 심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오감적으로 생생하게 떠올리는 거예요. 시간 길 필요도 없어요. 1분에서 3분 정도만 하면 충분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나는 이 경기장에서 최고의 선수다. 나는 이 경기장에서 최고의 선수다. 3번을 자기 암시를 하고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에 들어가서도 내가 지금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중간중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뭐냐면 훈련장에서 내가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실제 경기를 하고 있다는 뇌의 착각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반복시켜버리면 나중에 그 반복의 횟수가 10회, 100회, 1000회 계속 반복이 쌓여버리면 웬만한 경기장 가서는 무덤덤해져 버려요. 그건 자신이 긴장하고 싶어도 각성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뇌가 이미 거기에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화되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중독된 패턴을 만들고 습관화된 거거든요. 중독된 패턴과 습관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신의 의식적 또는 의지의 개입 없이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건 이미 훈련 과정에서 뭘 만들었냐면 루틴화 시켜놨다는 말입니다. 루틴화된 것에 대해서는 의식적 개입이 없고 마음의 동요가 없거든.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이 중요하다. 훈련 과정에서 완벽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완벽한 자동화, 완벽한 루틴을 만들어 놔버리면 내가 경기장에서 내가 어떻게 잘해야 된다? 뭘 잘해? 대회 나가서 잘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틀렸어요. 대회 나가서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장에서 이미 내가 대회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내 수준을 완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조건을.
그걸 만들어 놨고 경기장에 가서는 내가 훈련장에서 만들어 놓은 내 상태, 내 실력, 내 능력을 거기 가서 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확인하러 가는데 훈련 평소에 내가 갖고 있는 걸 확인하러 가는데 떨릴 게 뭐 있고 긴장할 게 뭐 있어. 그렇다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미지 트레이닝의 중요성, 이미지 트레이닝의 실제 어떤 사례들, 또 이미지 트레이닝을 훈련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그 이미지 트레이닝 실제 하는 방법에 대한 걸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이렇게 들어보면 이미지 트레이닝이 참 중요하지 않나요? 진짜 중요한데